그 영화관 이제 요즘에 좀 가기 시작했잖아요. 아바타 2 아, 예. 보셨습니까? 아바타 2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셨죠. 네. 근데 주변에 이제 보니까 아바타 2를 비롯해서 이제 영화관 가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영화 관련주는 어떨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영화관 가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저는 영화 관련 좀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정말요? 왜냐면요. 저도 이제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네. 봤잖아요. 드라마든 웹툰이든. 드라마, 웹툰은 이게 꾸준해요. 사실은 보시는 시청률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경험해봤지만 어쨌든 집에서 드라마는 보는데 영화관은 아예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 비즈니스라는 게 너무 흥행에 따라서 아. 이게 기업의 운명까지 좌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는요, 그 리쿰률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부 마진을 보장을 해줍니다. 네. 특히 넷플릭스가 좋은 점이 영세한 업체가 드라마를 만들어도 제작비를 지원을 해줘요. 이게 흥행이 실패해도 망하진 않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까딱 잘못해서 유명한 배우가 나와도 실패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안 보면. 아. 그러면 이제 이 적자가 그렇죠.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은. 아, 맞네요. 그래서 약간은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은 넷플릭스도 하지만 이게 많잖아요, 되게. 근데 영화는 하나 실패하면 그 데미지가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영화 비즈니스는 조금 좀 이렇게 그 예전처럼 고마진 비즈니스는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흥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고, 그리고 이 영화관을 대체하는 산업이 생겼잖아요. 어쨌든 OTT. 그렇네요. 넷플릭스가 결국엔 정말 큰 경쟁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비즈니스 면에서는 밸류에이션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 것 같고, 또 영화 그래도 콘텐츠 제작은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투자하지 좀 말리고 싶은 가장 안 좋은 섹터는 그쪽에 좀 주주분들 정말 죄송한데 영화관 하는 회사.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업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제 재무구조를 봤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나. 그게 옛날에 10만 원 넘었던 회사로 제가 기억나는데 지금 만 얼마 할 거예요, 아마 주가가. 근데 매년 적자고요. 그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거의 한 70%인가 80%가 부채로 돼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1년에 이자 비용도 이 1,000억대 단위가 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 뭐 돈이라도 벌어서 이자를 갚으면 좋은데 그쵸. 적자까지 나니까. 대부분 임대료인가요? 요지에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임대료도 많고 뭐 2년 동안은 안 줘.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인가? 해외 투자도 코로나 예전에도 전에도 많이 적자였어요. 그럼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상 돈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좋아지겠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 가니까 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좋아지겠죠. 문제가 또 저기 터키, 중국 이런 데 투자를 해놨는데 거기 아시겠지만 터키 리라와 이거 환율까지 신경 써야 돼요. 근데 그것다 또 대부분 돈이 많아서 투자하면 또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 빚을 내서 했다면 빚 갚는 데 또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관 비즈니스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보시고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염승환 이사님 모셔가지고 반도체부터 플랫폼, 또 K 콘텐츠까지 주로 살피고 있는데요. 자, 아까 중국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자, 1월 달에 그러면 중국 그러면 다 떠오르는 게 소비재. 네, 소비재. 소비재는 어떨까요? 소비재는 이제 뭐 사실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좋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소비가 막혀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래도 소비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에 보면 지금도 보면 뭐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게 경기 불황 맞나? 막 그런 좀 솔직히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백화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주차장에 네.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기 그 신세계 강남은 전 세계 매출 1위 했더라고요. 그 일본의 이세탄 백화점 이겼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번에 롯데백화점 어디 하나가 또 매출 2조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소비가 잘 되지? 불황이라고 하는데 근데 국내 소비는 괜찮은데 유일하게 소비가 좀 안 됐던 게 중국이 지난 2년간 제로 코로나니까 네. 안 됐는데 이게 열려버렸죠. 시간 문제죠. 어차피 중국 소비는 내년 2분기부터 폭발할 텐데 근데 주가가 지금 벌써 움직여 버렸어요. 화장품.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이벤트나 어떤 이슈로 인해서 막혔던 이게 그 공간이 뚫리면 당연히 밸류 확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요. 워런 버핏이 항상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유지되는 그 성장인지 일시적인지를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올라올 거예요, 다들. 근데 문제는 이게 유지가 될까? 제가 왜 이 걱정을 하냐면 중국 로컬 회사들이 너무 지금 이제 잘 만들어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화장품
한국 화장품 중국에서 엄청 히트쳤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게 중국 제조업체들이 이제 코스맥스나 이런 데 맡겨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회사는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진짜 힘들어졌잖아요, 사실. 중국의 중저가 브랜드라고. 거기다가 중국의 고가 브랜드도 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중국 시장 내에서도 우리나라 설화수나 후가 정말 잘하지만 지금 매출 성장이 점점 떨어집니다. 브랜드 이제 그 유지력이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중국 소비가 올라온다고 해도요 높은 밸류를 예전처럼 못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특정 업체를 좀 거론해서는 좀 그렇지만 중국 소비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냥 야 소비 살아나니까 우리 화장품 사자, 의류주 사자 이 옛날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고점에 물리면 또 헤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좀 보자. 근데 대신에 이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브랜드력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F&F. 그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MLB입니다. MLB 그 매장이 점점 확대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도요. 그 F&F 실적이 안 꺾입니다. 되게 좋아요. 중국 사람들이 계속 사줘요. 그러니까 브랜드력이 훼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한마디로 코카콜라 같은 기업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그렇구나. 대체가 잘 안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오리온 아시죠? 네. 오리온이 중국 실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오, 오리온 그 초코파이, 초코파이요? 네, 아. 잘 팔려요 여전히. 그렇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코파이 대체할 수 없잖아요. 없죠. 어디서 대체할 겁니까? 없죠. 이런 이제 브랜드 회사들은 괜찮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 기업 중에서 브랜드력이 안 흔들리는 기업을 선택을 해야지 그냥 이제 뭐 그냥 여기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는 저는 아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소비재도. 저는 좀 그거를 좀 말씀은 좀 일단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거를 좀 네. 예, 생각을 브랜드가 이제 해야겠네요. 대체할 수 없는 거. 예. 그리고 우리 블리블리 연블리님이 이제 아침에 이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 하셨었잖아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식음료를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좋다라고 네네네. 하셨는데 아까 초코파이 이야기 나와가지고 식음료 업종 글쎄요 어떻게 될까 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 왜냐면요. 저는 이제 요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녀분들한테 이제 주식 이렇게 막 증여도 하시고 이제 투자도 권유도 하시고 공부도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꼭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식 이런 거를 알려주실 때 관심이 없는 애들이 제가 봤을 때는 8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경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야 지금 야 주식의 시대고 이제 경제 모르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경제관념 없으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려고 하세요. 내가 못다 하는 네, 너는. 맞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네. 애가 관심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은 관심이 있어요. 그럼 시키세요. 근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또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아니 나는 만화 영화 보고 싶고 만화책 보고 싶고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아니면 이제 저기 뭐 BTS 오빠들 이렇게 사진 보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경제 공부 뭐 삼성전자가 어떠고 이런 얘기 어렵네요. 해봐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심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보시고 교육을 좀 시키셨으면 좋겠고 근데 애가 좀 관심이 있어 하면 연결 지으면 돼요. 애가 그러면은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에 여자아이들이 있으면은 관심이 좀 그런 데 있다 그러면 꼭 대부분 여자아이들은요 남자 보이그룹을 다 좋아합니다. 맞아요. 이거 싫어할 수가 없어요. 케이팝을.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하나요? 보통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해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연결 지어서 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이브도 있고 JYP도 있어. 너 어느 소속사 좋아해? 괜찮은 접근인데요. 그럼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제 관심 있어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하면은 애가 훨씬 더 흥미를 좀 느끼게 되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부분이 장난감이나 게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에 거 관심이 그렇죠.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료를 좀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그래도 어차피 애들은 과자도 먹고 라면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변에 친숙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이렇게 권해드리는 게 웬만하면 망하지는 않아요.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 왜냐하면 진짜로 몇십 년 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기업 중에 없어지는 기업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짜 경쟁자가 뛰어들어서. 근데 먹는 회사는 웬만하면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업력 오래된 회사들 보면 대부분 먹는 회사 아니면 진짜 제약회사 이런 데 안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약주는 좀 어려우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음식료 업종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항상 자주 보이는 브랜드 갖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 CJ 제일제당이나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들, 롯데채성.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 기업들이 10년 후에도 망해 있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시장이 일단은 한정돼 있지만 외국 업체들이 아무리 들어와도요, 우리나라 음식료 회사들은 흔들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이 또 해외로도 나가는데 성공한 기업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음식료 업종은 뭐 만약에 자녀분들한테 좀 고민을 한다면 그래도 가장 부담 없이 좀 추천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 맞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연승환 이사님이 말씀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식 공부라는 것이 친숙해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눈에 많이 보여야지 또 관심이 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음식료 업종을 자녀들에게 살짝 좀 권해보는 것도 네.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렇게 할인폭이 커요, 신차가. 아, 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연쇄작용이 있을 겁니다. 뭐 중고차 가격도 그렇지만. 자, 이 자동차 업종은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거 자동차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 기아도 이번에 애널리스트 분이 미국 갔다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딜러들한테 물어봤나 봐요. 너무 좋다. 뭐 피카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는 했는데 주가는 박살이 났죠, 사실은.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항상 빠른 것 같아요, 되게. 내년에 분명히 차 안 팔린다. 여기에 시장은 베팅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할부금리가 10% 넘는데 누가 차 사냐. 실제로 할부금리가 10% 넘으면요, 뭐 저라도 차 살려다가 취소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이게 이제 섬찟하거든요, 사실. 멈칫하죠. 예, 그리고 이게 부동산하고 다르게 할부금리는 고정금리거든요. 내가 한번 10% 금리 딱 걸어놓으면요, 그냥 3년간 그거 내야 돼요. 변동금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 10% 주고는 나는 못 사겠다. 그 사람들은 금리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좋았는데 결국 꺾이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가 현대차, 기아 싼 건 다 알죠. 워낙 저평가잖아요. 돈도 잘 벌고. 근데도 내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시장은 불확실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예 소비가 줄어가지고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요, 오히려 바닥 찾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아직은 언제까지 나빠질지 지금 모르는 거고 지금 실제 나빠진 것도 확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봐야 돼요. 그 실적은 내년 1월에 발표되잖아요. 1월 말 정도. 그러니까 저는 깜깜해졌다, 지금. 자동차를 보는 입장에선 싼 건 좋은데, 아니, 2, 3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싸니까. 근데 좀 약간의 흐름을 봤을 땐, 야, 일단 내년 1월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 보고 하자. 이게 지금 대체적인 시장의 예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깜깜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면 좋은, 그러니까 인기 차종은 네. 벌써 한 1년 정도 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할부금리가 너무 높아갖고 또 취소되는 취소, 것도 맞아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네. 자, 신차들이 이렇게 큰 폭으로 디스카운트가 있으면 이게 세컨더리 마켓인 중고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중고차 가격은 지금 최근에 엄청 빠졌죠.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신차보다 중고차 가격이 훨씬 많이 빠진 것 같고, 미국 중고차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너무 올랐잖아요. 그 공급망 이슈 때문에. 네네. 근데 그게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높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중고차 가격은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지금 이제 공급망 이슈가 해소가 되니까 그 신차가 이제 공급이 늘어요, 당연히. 근데 옛날에는 1년 후에 받을 거를 1년 후에 받으니까 나 중고차 사버리지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바로 받을 수도 있어요. 몇 달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신차 쪽으로 만약에 산다면 가겠죠, 또. 간다면. 그러니까 중고차 가치 떨어지고, 중고차 가치는 또 잔존 가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신차 가격에 당연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현대 기아가 또 할부금리에 취약한 게, 현대차는 또 할부 캐피탈 회사 갖고 있잖아요. 여기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신차 오르고 그 다음에 이 재고 적으니까 미국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안 줘도 되잖아요. 인센티브 너무 낮았는데, 야, 이제는 자동차를 보는 시선이요, 야, 이제 나빠질 것만 남은 거 아니야? 그동안 좋은 것만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야, 그게 지나서 이렇게 나빠질 텐데 이거 뭐하러 사?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꺾였다.
그래서 일단 계속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신차 가격 얼마나 떨어지나, 재고 얼마나 쌓이나, 인센티브 어디까지 올라가나 일단 두고 보자. 이 상태로 가는 것 같고 또 거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테슬라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이 결정타 날려버린 거예요. 그날 GM 포드가 폭락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마디로 싼 거는 인정하겠지만 나는 안 사겠다. 일단 지켜보겠다. 그럼 요 심리가 되게- 전기차도 마찬가지일까요? 전기차도 똑같죠. 지금 테슬라도 지금 할인 판매하겠다는 그 마당에 특히 유럽이 전기차가 어쨌든 미국보다 크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전기요금이 비싼 편이잖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서는 그 전기차 운행 금지도 고민 중이래요. 아, 전기 때문에. 꼭 필수적인 거 외에는 일단은 이 전기차 못 하게끔. 왜냐하면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수요에 좀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물론 전기차는 대중화돼요, 언젠가. 되는데 일단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건 이게 이제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리스크도 분명히 있을 거고. 예. 근데 이제 대장주잖아요. 대장주가 흔들리면 다른 회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같이. 그래서 현대차가 분명히 저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싸다고 이렇게 항변을 해도요. 이 주요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자동차주들 더 빠지지는 않겠지만 오르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뭔가 그 어쨌든 1월 말에 있을 그 발표, 그 실적 발표에서 현대 기아가 시장이 우려하는 걸 뭔가 덜어주는 얘기를 해주면 또 몰라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좀 어려운. 덜어주는 얘기는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만 현대차 신차는 안 떨어진다. 그 인센티브 어느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요 이상은 안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여전히 재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재고 많이 늘고 신차 가격 많이 떨어지고 차 안 팔릴 것 같고 할부금리 리스크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많은 걱정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이제 수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좀 쓰잖아요. 그거보다 좀 완화된 톤으로 얘기를 해주면 지금 워낙 빠져 있으니까 조금만 긍정적인 얘기 나오면 한번 움직일 거는 같아요. 근데 뭐 비슷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안 좋은 데이터들이 나온다. 그럼 이제 주가는 못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1월 중순이 좀 지나봐야 조금 더 그림이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자동차 업종은 우리 1월 달에 또 설이 있기 때문에 네. 설 연휴 직후가 좀 중요한 네, 시기인 것 맞습니다.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영희 이사님께서 테슬라 얘기를 좀 주셨는데 테슬라를 바라보는 한국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전기차로도 인식을 하지만 테슬라 그러면 또 배터리 2차 전지로 쭉 연결을 시키세요. 네. 2차 전지는 그래도 우리의 향후 먹거리로서 이거는 암만 경기를 타겠지만 부정할 수 없다라는 쪽의 시각이 좀 있는데 영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 명심하셔야 될 게 2차 전지는요, 소비재 기업이 아니에요. 애플이 아니고 테슬라가 아닙니다. 중간재 납품 기업이죠. 네. 근데 그걸 대체할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밸류가 엄청 올라간 거죠.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나서 CATL이 못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LG 엔솔이 야 이거 독점하겠네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이제 열리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거에 엄청난 환호를 합니다 시장은. 야 미국 이제 열리는데 LG 엔솔이 독보적이야. 그래서 그때 시총 130조까지 찍어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PER이 150배? 그러니까 이게 밸류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줘요. 왜? 독점이니까. 이거 이상 있어?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시 현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 테슬라가 일단 차가 안 팔린대, 재고가 쌓인대, 그리고 그 2차 전지 이제 IRA 법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벤트로 한번 올라갔는데 이게 영원히 이게 이어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말고 뭔가를 또 원하는 거예요 시장이. 새로운 걸 항상 원하거든요. 이 밸류를 유지하려면 이거 밸류 유지할 수 있을까? 야 이 상태에서 중국 CAT 그게 또 나왔었어요. 중국 CAT 포드랑 같이 미국에서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포드가 100% 지분으로 대신에 이제 CATL이 거기다 배터리 공급. 아, 야 이거 우리 예상과 다른데 그쵸. 중국이 못 들어오는 건데 이게 생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밸류 깎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그때 60만 원 찍고 지금 45만 원까지 급나간 게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주가는 움직여요. 어떤 이제 이벤트나 이런 이 걱정거리들에 의해서. 그래서 2차 전지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성장은 다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분명히 25년까지 성장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장이 나와도 중간중간 비싸지면 반드시 가격 조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전지의 성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미국이 살 일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밸류를 너무 당겨서 반영했고 지난 3년간 너무 좋았어요. BBIG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금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3년, 4년, 5년 내내 강할 거야. 저는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동안 많이 달려왔으니까 2차 전지도 우리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는 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네. 비싼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는 잘 가름말 타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싼 것도 있고요. 저는 2차 전지 내에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파이가 어디로 보냐면 기술 중에서 음극재 중에 실리콘 음극재가 있어요. 실리콘, 그러니까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조금만 넣으면요.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요. 양극재는 한계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금 개발하는 업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시장이 열릴 수 있어요. 아직은 완전히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2차 전지 기술 내에서도 아직 안 열린 것들 있잖아요. 쓰긴 쓸 것 같은데. 거기서 새로운 걸 찾으면 얘네는 또 밸류가 확정되겠죠. 그런 걸 찾아야지 이제 다 아는 내용 가지고는 예전과 같은 고밸류로 받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 이사님 모셔가지고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우리 주요한 섹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월달 수급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해 농사는 1월달 네.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더구나 2023년 1월달은 설이라는 명절도 또 껴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반도체부터 지금 2차 전지까지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1월달에 수급이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업종과 섹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1월에는 그래도 이제 제일 올해 좀 이슈가 중국이 좀 리바운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그 소비재는 벌써 움직였으니까 소비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있죠. 그 중간재라 그러나요? 뭐 철강이 됐건, 뭐 석유화학이 됐건, 이런 쪽에 관련된 그런 섹터 보시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1월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지면 6개월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좀 조심스럽게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우리 반도체부터 2차 전지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1월 달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객관적이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종합 선물 세트 받은 것 같아요. 연예인 모시고 네네. 오늘 많이 배웠고 뭐 반도체도 그렇고 사실 잘 모르는 내용부터 어설프게 알고 있는 내용들까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이 워낙 설명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유민님 요즘에 이거 사칭하는 이런 데가 많으니까 거기 현혹되면 안 되세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게 염승환 이사님을 사칭한 어떤 방이 이렇게 막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 주의하셔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그런 리딩방이라고 하죠. 이런 불법 업체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어떠셨나요? 2023년이 돼서 우리 카페 빈센트도 조금 더 솔루션을, 즉 여러분들에게 맞춤된 포트폴리오와 시각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카페 빈센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